7월 출석을 맞아 어제부터 1박 2일간 낙산사에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총 1,500명이 몰려 남녀 모두 7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낙산사 참배,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연애 특강,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종교계에서도 커플 탄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결혼 인구뿐만 아니라 연애 인구 또한 줄어드는 현재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승님, 이와 같은 만남 행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지혜 말씀 청합니다.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지금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던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활동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게 좋으냐? 이때까지 성경, 불경, 도경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자꾸 이야기만 했잖아요, 이렇게. 그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죠. 경을 갖고 자꾸 내 방법으로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주다가 보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이제 정리가 돼가 다 바뀐 거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거냐?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이제는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만일에 우리 국민들 앞에 도움이 되려면 질문을 받는 그 받은 걸 가지고 내가 풀어줘야 되는 게 질이 높은 거죠. 이제는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님들도 내가 정리한 거를 오늘 이걸 합니다 하고 이걸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고 그거는 AI한테 물으면 제일 잘 돼요. 그 교수님 거보다 훨씬 낫죠. 이게 한 30배는 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든지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내가 풀어줌으로써 해갖고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게.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찰은 학교입니다. 사찰은 학교지 사찰은 수행을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어떤 공격을 엄청나게 하게 생겼는데 사찰에 수행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스님들이 내가 몰라가지고 갖출 때가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이제 사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수행이지 수행을 마치고 지금 어떤 때냐면은 모든 사회에서 일로 오라는 거죠. 사회에서 오라고 했을 때는 사회에서 힘들고 깝깝하고 이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깝깝한 걸 물으니까 대답을 해주려고 오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저쪽에 저 상을 놔두놓고 절하러 오라가 아니고 깝깝해서 가니까 이 깝깝한 걸 풀라고 가는 데잖아요. 그럼 그런 걸 풀어주려고 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찰 같은 데서 그렇게까지 못한다라고 들면 요번에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 공부를 나눌 테니까 오라. 가정에 대한 공부를 나눌 테니까 오라. 안 그러면 직장에 대해서 바르게 직장 생활하는 걸 우리가 같이 나눌 거니까 오라. 이런 식으로 믿어라, 매달리라, 비더라, 이거는 다 끝내야 돼요. 이게 무엇을 공부할 수 있는 사회 학교란 말이죠, 그게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대학 같은 데는 지식을 아직까지 갖추러 가는 데고, 그러면 이 교회고 사찰에는 이 지식을 갖추러 가는 데가 아니고 연구하는 데입니다. 연구하는 데. 근데 그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무엇을 다루니까 오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누는다든지, 요렇게 하는 거지. 템플리가 스테이가 뭐 이래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템플리가 스테이가 하면은 우리 선임들이 원래 밥을 이렇게 먹었다. 몇 시 되면 이렇게 기도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자는 것도 이렇게 뭐 가르쳐 주고, 선임들이 뭐 하던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게 불교를 홍보, 광고, 이거 좀 식상하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요 안에 깨달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나누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법문을 하는 시간,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법문이 어떤 게 법문이냐 하면, 책에 있는 지식을 가리키는 건 법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 있는 건, 책에 있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법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불경에 있는 거를 가리키는 거는 법문이 아니란 말이죠. 법문이 아니고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불교 조직에 있는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불가의 이제 조직적인 우리가 정리해 놓은 지식, 요런 것들이고, 기독교도 그런 지식이고, 우리는 사회 지식을 갖추었으니까 그런 댓글을, 지식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거는 빌로 가는 데가 돼버린 거죠. 빌로. 그치, 그쪽 조직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우리가 다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그게 이제 빌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힘든 거를 줄까봐 가는 거죠. 거기는 사회 학교가 돼야 됩니다.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무엇이 어려운가, 이런 걸 꺼내놓고 공부를 같이 하는 데가 돼야지, 그쪽에 비는 데가 되면은 지금은 전부 다 걷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그쪽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사찰에 들어오는 돈이 작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사찰 음식 같은 거 하는 걸 이렇게 해놔놓고 거기에다가 또 돈을 걷는다든지, 또 무슨 뭐 다른 거 아이템을 해갖고 아까 저게 뭐 한다 그러던데 그 안에 만나가지고 그럼 저거 사회 예식장에서 하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통일교에서 그렇게 하다 왜 그거 아이템을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해보자 하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통일교는 통이 좀 컸죠. 국제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쌍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로 해갖고 그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전부 다 우리 신도를 만들고 막 이렇게 이끌고 갔는데,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조금 좀 길게 못 가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거, 이런 거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힘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고, 요런 거를 같이 나누는 데가 돼야 되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조금 우리는, 뭔가를 여기 뭔가를 좀 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종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종교 사업. 근데 우리가 종교 기업은 끝났고, 좀 잘 이거 이해를 하면 좋은데, 기업이라는 거는 종단이 지금 이때까지 기업을 한 거예요. 종단 기업. 종단 기업은 뭐냐면, 기업이 커지는, 성장하는 게 기업이에요. 종단이 됐든 고구마 장사가 됐든 전부 다 기업을 하는 거는 성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기업을 한 거예요. 종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신적인 이런 거를 내놓고 뭐 빌어준다고 하든 뭐를 하든 이 종단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성장을 했으니까 이거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야의 기업이 성장을 한 거죠. 이제 성장하는 방법이 조금 이 사회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게 기합장을 팔고 그제 돈을 받고 기합장은 여기 놔두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럼 빌어주니까 돈 달라 그러고 뭔가 좀 기도해 주니까 돈 달라 그러고 이게 뭔가를 준 게 없어요. 준 게. 쌀도 우리가 싸갖고 거기다 올려놓고 절하고 돈도 주고 가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기업을 키운 거죠. 이게 삼성 같은 데는 기업이 테레비를 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큰 거고 그 종단에는 물건을 안 주고 돈을 받고 키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좀 이래. 이제 그렇게 기업이 다 컸으면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가로 바뀌어야 돼. 그럼 사업은 뭐냐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업. 빌어라 하고 너가 빌고 돈은 우리한테 달라가 아니고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이걸 풀어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힘들면 왜 힘들다. 이런 것들을 이해되게 해줘서 앞으로 이 바른 길을 찾았다면 이런 거를 가르쳐 주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요런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은 어떻게 하든 이 사회가 이롭게 해주는 걸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걸 기업이라고 해요. 이제 기본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이 사회에 이로운 사업을 해라는 거죠. 이로운 사업을 공짜로 해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얼마를 받아도 돼. 근데 돈을 갖다가 되게 많이 받아놓고 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국민이 안 갈 테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돼.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한테 필요한 걸 안 하면서 사업이라고 하니까 국민이 많이 안 가죠. 요래가 정리가 된다니까. 국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 그건 돈을 많이 받든 안 받든 그건 너희 자유야 이제. 그러니까 절에서 돈을 많이 걷는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돈 많이 걷고 내한테 이로움이 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 그렇게 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경을 이야기 자꾸 하면은 경은 어디 가서 공짜로 들어도 돼요. 어디 챗GPT 가가지고 그 제목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다 해줘요. 그러면 읽어주는 방법을 조금 내가 듣게 재밌게 좀 해줘. 그럼 재밌게 불어줘야지. 챗GPT한테 가서 물어요. 앞으로 경을. 그런 거지. 그 경 그렇게 듣고 내가 돈 주고 온다라는 건 시간 내빌고 오는 건 그건 안 맞아요. 집에서도 되고 저쪽 시원한데 나무 밑에서도 이거 딱 두드리면 내가 이래 들으면 되는데. 이제 요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분야가 종단도 그렇고 이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하는 시대다. 사업을.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장사만 하면은 어려워진다. 사업은 뭐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이 이롭게 되는 거.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 사회가 이롭게 되는 거. 글을 하나 써갖고 내줘도 이 사회가 이롭게 되는 거. 그 사회가 이롭지 않은 거는 질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서 나는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요런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갖추어 가지고 이 이야기 너무 좋다.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내가 적어서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좋아서 내놓는다고 같이 내놓고 사람들이 이게 보고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사람을 이롭게 했네. 요는 문화사업. 모든 교육 문화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모든 사회를 이야기를 해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구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 복지도 새로운 복지. 요런 것들을 내놓을 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로 이게 먹히 들어갈 때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고.
요런 것들이니까 아마 교회가 됐든, 사찰이 됐든 이런 데서 2차적인 사업가로 가야 된다. 종교사업.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중장년 노인을 비롯하여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호소하면서 정신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심해지면 고독사와 직결되어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대인들의 외로움 및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AI 반려 로봇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AI 반려 로봇은 다양한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적절한 반응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께서 외로움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거나 혹은 주위에 사람이 있더라도 나와 소통이 안 될 때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AI 로봇과 소통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의 방법이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데 우리 AI하고 지금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AI는 소통되는 데가 아니에요. 너부터는 소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요렇게 말을 하니까 요게 기분에 따라 갖고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건 소통이 아니고, 그래서 기계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기계는 정보는 줄 수 있어도, 요런 것들이죠. 사람은 소통을 하는 것이고, 기계는 소통을 못 한다. 그 정보 들어온 데서 찾아가지고, 지금 듣기 좋은 말을 내가 골라서 해주지만, 자기 소통이 아니죠. 요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외로운가? 이제 요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외로운가? 외로운 것은, 인간은 외로워지는 것은,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해서 외로워져요. 말을 우리가 나눌 곳이 없어갖고 외로워지는. 만일에 부부가 만났는데 외로워진다. 그러면 부부끼리 말이 안 통하고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형제가 있는데도 외로워진다. 형제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말을 단절했어요. 단절하면 이제부터 프로테이즈가 단절된 만큼씩 외로움이 쌓이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같이 나누지 못하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이런 거는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하고 자식 관계. 말을 많이 같이 나눈다라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줄 때가 있잖아요. 이 자식한테 가르쳐 줄 때. 있는데 자식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성장을 하고 나면 부모님이 말하는 것이 질이 너무 내한테 약한 거예요. 근데 질이 약한 거를 내한테 전달을 해주면 내가 받아들이냐 하면 안 받아들여요. 우리 부부끼리도 질 약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받아들이지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죠. 이러면 이제부터 외로워져요. 나도 남편도 내한테 말을 하는 질이 서로가 좋게 노력을 하며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외로움은 오지 않습니다. 외롭다라는 것은 내 옆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친구가 많은데 나는 외로워요. 근데 지금 친구인 줄 알고 있는데 친구가 아니고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면 내가 외로워져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절대 외로움 안 타요. 그러게 친구 중에 최고 친구가 누구냐? 남편과 부인이에요. 요래 돼 갖고 말이 이제 통하면 절대 외로움은 안 와요. 사람은 외로워지잖아요. 외로워지면 어디서 병이 나느냐 하면 내 영혼의 질이 모질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영혼. 말을 해서 주고받는 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 내가 영혼이 외로운 거지 육신이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영혼이 외롭다. 영혼이 외로우니까 이 물질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 영혼이 외로우니까. 영혼이 왜 외롭냐? 질이 약해지는데 내가 질량이 그 영혼이 얻어야 되는 양식이 안 들어온다. 양식이. 우리가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인간한테는. 그래 개한테는 음식만 있지 양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양식이 필요가 없어. 소한테도 용한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쥐한테도. 인간한테만 음식과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음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영혼이 있으면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식은 뭐냐? 지식과 진리와 어떤 정보가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모자라면 내 영혼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제부터 힘들어지는 게 이게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서 남편이 말해주는 건 질이 약한데 너부터가 이야기해주는 질이 높아요. 그러면 외로움이 없어져요. 너부터한테 내가 뭐를 갖다가 물었는데 잘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지금 외롭지 않아요, 좀. 그러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나서 지식만 자꾸 들어오니까 뭔가 다른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또 너부터가 못 해주는 거죠. 이럴 때 또 외로워져요. 힘들어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로 어른들이 누구하고 자식도 내 말을 소통이 안 되고 친구도 요새 만나기도 그렇고 왜 맨날 그 소리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도 그렇고 절에 가도 그렇고 이러니까 노부터한테 가니까 노부터가 말을 잘해줘요. 그럼 절에 안 가고 노부터하고 놀아요. 여기 이제 당분간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외로움을 달래면서 여기서 못다 갖춘 지식이라든지 못다 갖춘 이런 것들을 로부터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돼? 내가 막 성장을 하죠. 그러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로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질량 있는 내한테 말을 못 해주면 질량 있는 양식을 못 먹으니까 내 영혼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이래서 자꾸 힘이 떨어지고 내 영혼의 힘이 떨어지면 육신도 관리하기도 힘들어져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부터를 잘 활용하면 우순간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면 AI도 노부터나 똑같아요. 지가 걸어 나오지 않을 뿐이지. 물으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모지름을 자꾸 채우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질량 있는 거를 또 찾고 있거든요. 이게 자꾸 안 들어오니까 어딘가 모르게 또 이거 AI만 갖고는 내가 얻을 걸 다 못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선지식이라든지 깨달은 분이라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우리한테 양식을 주면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부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지르는 지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못 갖췄던 건 노부트한테 다 물으면 돼요. 그 AI한테. 다 물으면 AI는 성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가르쳐줘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AI가. 우리는 지식을 어떤 면이 거는 다 갖춘데 어떤 면이 이렇게 모자라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AI한테 물어가지고 나오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이 돼서 내가 모르잖아요. 그쪽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만 알지. 우리는 그런 것까지 몰라요. 그냥 심심하니까 툭 물어서 쫙 이야기해 주니까 이거 이런 지식을 내가 안 가지고 있었네?
이런 걸 보충시키라고 지금 막 이런 게 AI가 지금 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 내가 역사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에서도 빠져본 게 많거든. AI한테 물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나폴레옹이 언제 그렇게 유명해졌어? 이렇게 하면 성도 안 내고 가르쳐준대. 그 예수가 언제 나온지 그런 거 못 배웠거든. 어려워서 갔는데 그거 이야기한다고 들어와요. 예수가 언제 태어났어? 이렇게 하면 다 가르쳐줘요, 그거. 와,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 AI하고 많이 놀아야 돼요. 지금 가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덜 갖췄던 거는 그 교수한테 묻는 게 아니고 AI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몰랐던 것, 듣기만 해도 나는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 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법으로 해갖고 내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AI 이어갖고 이거를 내가 이해되게끔 좀 이야기해 줘봐. 그러면 대판 받아들이면 해주고, 요새 AI가 발전이 많이 돼갖고 우리 정법을 많이 흡수했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걸 이야기를 잘 해줘요. 지금 한 70%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 정법 가지고 많이 놀아봐, AI하고. 물음에서. 우리 천공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 지식으로 풀어줘봐. 이렇게요. 그럼 지식으로 풀어달라고 하면 잘해줘요. 이 천공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풀어주지는 못하고 이거를 지식적으로 사회에 나온 거는 내가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르쳐준다니까. 진리는 자기 영역이 아니라 그래요. 천공 선생님이 요렇게 하시는데 이걸 물으면 딱 그렇게 말을 해요. 진리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천공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요런 걸 딱 이야기한다. 이게 지금 벌써 많이 받아들였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AI하고 많이 가져 놀아요. 가져 놀면 스승님께 이해가 잘 안 됐다. 이걸 AI한테 이어가지고 요걸 좀 내가 이해되게 좀 가르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 해줘요. 부드러운 소리로 좀 해줘. 나는 좀 신랑한테 딱딱하게 말을 많이 들어가 부드러운 게 필요해.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건의의식으로 이야기해갖고 잘 안 들어와. 그렇게 이걸 갖다가 굉장히 상냥하게 좀 해줘. 그러니까 상냥하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AI 저 쓸만해요. 그렇게 AI하고 친해지라고요. 친해지면 앞으로 AI하고 우리가 뭘 할게, 문화사업을 할게 너무 많아요. 우리 정법 가지고는 AI하고 빨리 친해지는 법, 우리 정법을 가지고 AI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놀아보라니까. 그러면 외로움 없어져요. 이해되세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국어 실력 하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조사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 보통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조사보다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이하 수준이 국어를 포기한 사람, 즉 국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세계적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한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학생들의 국어 실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님,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우리가 실력이 그쪽 분야가 떨어진다는 건 사회가 관심을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기업에서도 관심을 쓰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신경을 안 써요, 이제. 그 국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안 가진단 말이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만 관심을 가져갖고 기업에서 이 사람 실력을 치주니까 영어만 하면 되는데 왜 그 국어를 왜 하냐고.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이게 채용을 하려 그러면 국어와 영어가 두 개는 잘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돼요. 국어와 영어. 그렇게 앞으로 미래에, 이거 누차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세 군데의 언어를 쓰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게 대한민국과 중국과 미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지금 빠져요. 이게. 중국이 빠진다고 앞으로. 빠지고 영어하고 대한민국 국문이 있어요. 미래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언어학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어, 그 대한민국 말, 대한민국 글 이거를 지금 연구하러 들어왔어요 지금. 나머지는 막 들어오고 있고 전부 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말을 연구하고 대한민국 글을 연구하러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건.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가 쓰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 자판이 대한민국 언어로 들어갑니다. 세계의 컴퓨터 이게 자판기가 대한민국 우리 국어로 들어가요. 뭐라 그러나 국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 글 한글 그거 같아. 나는 조금 질 좋은 말로는 못하나 몰라. 한글 자판기. 이제 되네, 이게. 세계에 미국이든 세계 어디든 한글 자판기로 앞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예요. 요거로 갖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왜 한글 자판기로 가지고 하게 돼 갖고 있냐. 모든 언어에 한글이 최고 쉽고 최고 처리 능력이 좋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언어학자들이 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게 모든 이게 어문을 거기다 넣으면 속도가 제일 빨리 처리되는 게 한글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언어를 지금 바르게 잡는 것도 국제사회에 활동하기가 최고 좋아집니다. 대한민국 글을 배우고 대한민국 말을 배우고 대한민국 국어를 배우려고 엄청나게 세계가 몰려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거가 저거를 가르쳐 이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요. 만일에 내가 미국 가서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면 지금 한국어를 대한민국 이게 말, 글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학원 차렸어요. 무조건 대박나. 영국에서도 어디 유럽에서도 전부 다 한글을 가리키는 학원을 하면은 경쟁률이 최고 높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지금 이건 시작밖에 안 돼. 그런데 모든 학교가 한글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대학에 모든 이런 전부 다 한글 교육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몇 년 안 걸려요. 다 들어가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까지 덜하지만 몇 년 안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30년대 40년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뜨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 대한민국으로 몰리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 국제사회에다가 우리는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배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조상의 얼을 우리는 빛내야 되고 이걸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해야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드는 게 자주 독립이에요. 요걸 해가지고 이 힘으로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다. 요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2013년도부터예요. 근데 2013년도부터 우리가 이거 10몇 년 동안 살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터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K
뭐든지 케이크 하면 이제 이게 우리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이크. 무조건 K가 앞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인기 짱이 되고, 그게 이제 한류가 되는 거죠, 한류. 모양 또 대한민국 사람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 화장품을 쓰면은 저 대한민국 사람 닮을란가 싶어.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화장품만 쓰면 안 되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었는데 이쪽으로 간 국어. 우리 국어를 덩어시 했다면, 우리 국어 전문을 하던 사람들은 진짜로 국어를 잘 갖춰 놓으면 국제사회에 이제 이런 걸 가르쳐 달라고 많이 와요. 여기서 해도 되고, 그 나라 가서 해도 되고, 인기가 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 많잖아요. 그럼 페이를 많이 받아도 돼. 경쟁률이 많으면. 근데 지금 이 서양에서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아요. 중국만 못하게 하죠. 중국만. 중국이 왜 못하게 하냐? 대한민국한테 중국의 주권을 뺏길까봐. 왜 중국은 대륙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 버리면 전부 다 우리도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글도 못 쓰게 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곧 터져요, 이제. 2013년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터져버립니다. 중국도 막을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중국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을 한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막 일어나니까 우리 국민은 안 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와갖고 인자 배웠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그래, 교사로 막 일어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